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HBM, 파운드리, 엔비디아, E나노, 구글 AI 칩 이런 단어들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뜨거운 축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칩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칩이 만들어지는 생태계와 그 칩이 실제로 돌아가는 공간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결해서 볼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C랩 아웃사이드, 국위 스타트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 두 뉴스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트업 육성이고 하나는 바다 위 데이터 센터입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직접 이슈이고 하나는 삼성중공업 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묘하게 연결됩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이 미래 기술의 작은 씨앗을 찾는 움직임입니다. AI, 로봇, 디지털 헬스, 소재 부품, IoT, 모빌리티 같은 분야에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기술 회사를 미리 발굴하는 거죠. 반대로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그 AI가 실제로 돌아갈 거대한 인프라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AI가 들어갈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찾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AI를 돌릴 공간과 전력, 냉각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삼성은 AI를 단순히 스마트폰 기능 하나, 가전 기능 하나, 반도체 칩 하나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AI가 태어나는 곳부터 AI가 돌아가는 곳까지 생태계 전체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C랩 아웃사이드, 부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AI, 디지털 헬스, 콘텐츠와 서비스, 로봇, 소재 부품, IoT, 모빌리티, ESG 이렇게 8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선발 규모는 30개사입니다. 이걸 단순히 삼성이 스타트업 지원한다 이 정도로 보면 조금 약합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전자가 미래 기술을 외부에서 함께 찾는 창구로 볼 수 있습니다. 큰 회사는 내부 연구 개발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처럼 거대한 기업은 연구소도 있고 엔지니어도 많고 투자 여력도 큽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은 언제나 큰 회사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팀에서 출발한 기술이 어느 순간 시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도 그랬고 로봇도 그렇고 디지털 헬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산업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랩을 통해 스타트업을 계속 찾는 건 바로 이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모든 기술을 혼자 다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자라는 기술까지 자신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오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모집 분야를 보면 삼성전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보입니다. AI는 당연히 중심입니다. 이제 AI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의료, 로봇,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도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웨어러블, 모바일 헬스, 의료기기, AI 분석 쪽으로 계속 접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도 중요합니다. AI가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공간으로 나오려면 로봇이 필요합니다. 소재 부품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미래 제품은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센서, 좋은 부품, 가벼운 소재, 효율적인 배터리, 정밀한 모듈이 있어야 제품이 됩니다. IoT와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공장, 자동차,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삼성전자가 가진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과 새로운 스타트업 기술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랩 아웃사이드 국위는 단순한 사회공헌 뉴스로만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이후의 생활, 공장, 의료, 이동, 로봇 생태계에서 어떤 기술을 미리 데려오려 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삼성전자가 굳이 스타트업을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라면 내부에서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AI 시대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큰 회사가 모든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다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은 작지만 빠릅니다. 실패도 빠르고 방향 전환도 빠르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반대로 대기업은 자본, 제조, 글로벌 유통, 브랜드, 고객 접점이 강합니다. 스타트업이 씨앗이라면 대기업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물, 햇빛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랩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는 겁니다. 작은 기술이 삼성전자의 제품, 플랫폼,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과 만나면 생각보다 큰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이 갤럭시 워치와 연결될 수도 있고, 로봇 스타트업 기술이 가정용 로봇이나 산업용 자동화와 연결될 수도 있고, 소재 부품 스타트업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큰 제품군과 만나면 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C랩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직접 이슈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삼성전자 실적에 바로 연결되는 뉴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전체가 AI 인프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구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냅니다. 육상 데이터 센터는 땅도 필요하고 전력망 연결도 필요하고 냉각 설비도 필요하고 주변 규제와 인허가 문제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AI 수요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공간과 전력 연결이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이 문제를 바다 위에서 풀어보려는 시도입니다. 해수를 활용한 냉각, 선박, 해양 구조물 설계, 자체 발전 또는 해저 케이블 연결, 그리고 장기 임대 방식의 컴퓨팅 인프라, 이런 아이디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독특한 뉴스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전쟁이 땅 위에서 바다 위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반도체 수요가 커집니다.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SSD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장비와 전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안에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 그리고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서버가 들어가는 건물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과 냉각이 핵심입니다. AI 서버가 많아질수록 서버를 돌리는 비용도 커지고 열을 빼내는 방식도 중요해집니다.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바로 이 전력, 냉각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가 쓰일 AI 시장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없이는 커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전력과 냉각 문제를 해결해야 더 빨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삼성그룹 안에서 이런 AI 인프라 고민이 조선, 해양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뉴스를 같이 보면 삼성이 AI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작은 기술을 찾는 쪽입니다. AI 서비스, 로봇, 디지털 헬스, 소재 부품, IoT, 모빌리티 같은 기술의 씨앗을 발굴하는 움직임입니다.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그 기술들이 실제로 돌아갈 거대한 계산 인프라를 보는 쪽입니다. 하나는 씨앗이고 하나는 발전소와 항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오고 그 AI 서비스가 커지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반도체와 전력, 냉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 흐름을 한 줄로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AI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사용자가 늘어납니다. 서버가 필요해집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집니다. 전력과 냉각이 문제로 올라옵니다. 반도체 수요가 다시 커집니다. 이 연결고리 안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제품,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삼성그룹은 인프라와 조선, 건설, 배터리, IT 서비스까지 여러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두 이슈를 합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뉴스들을 당장 주가 급등 재료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시랩아웃사이드 9기 모집은 오늘 바로 삼성전자 매출을 바꾸는 뉴스가 아닙니다.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도 삼성전자 직접 수주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쪽 사업이고 상용화까지 기술 검증과 시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모든 뉴스가 오늘 매출, 내일 영업이익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뉴스는 회사가 보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두 뉴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이후의 기술 씨앗을 계속 찾고 있고 삼성그룹은 AI를 돌릴 인프라 문제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삼성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스마트폰과 반도체에만 묶이지 않고 AI가 만들어지고 쓰이고 저장되고 돌아가는 전 과정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흐름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삼성이 미래 시장을 어디까지 넓혀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확장 방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걸 직접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흐름은 내부 기술과 외부 기술, 제품과 인프라, 반도체와 서비스, 스타트업과 그룹 관계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AI 시대에는 중요합니다. AI는 한 회사의 제품 하나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AI 서비스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이 필요하고, 사용자 기기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 여러 지점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만나는 입구입니다. 가전은 집안의 데이터와 만나는 입구입니다. 반도체는 AI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시랩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창구입니다.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시도는 AI가 돌아갈 공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가격 올라야 가는 회사로만 보기에는 그림이 너무 좁아집니다. 물론 단기 주가에는 메모리와 HBM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 그림에서는 AI 생태계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위치까지 차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랩아웃사이드에서 로봇이 들어간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AI가 진짜 현실로 나오려면 로봇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답을 주는 AI도 중요하지만 공장 안에서 움직이고 집 안에서 도와주고 병원이나 물류센터에서 사람 일을 보조하는 AI는 로봇과 결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가전과 스마트홈, 센서, 반도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스타트업이 삼성 생태계와 연결되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디지털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기술이 붙으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소재 부품도 중요합니다. AI 제품은 소프트웨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센서, 더 얇은 부품, 더 효율적인 배터리, 더 정밀한 모듈이 있어야 진짜 제품 경쟁력이 생깁니다. 시랩 모집 분야를 보면 삼성전자가 AI 이후에 실제 제품화를 꽤 넓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가 점점 커지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면 전력과 냉각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상 데이터 센터는 제약이 많습니다. 전력망 연결이 늦어질 수 있고 부지 확보가 어렵고 냉각 비용이 커지고 지역 주민 반발이나 인허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이런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려는 아이디어입니다. 바다 위에서 해수를 냉각에 활용하고 선박과 해양 플랜트 기술을 데이터 센터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바닷물의 염분, 습도, 진동, 안전성, 유지보수, 서버 안정성까지 검증해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방식까지 진지하게 검토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이제 땅 위의 서버실을 넘어 바다 위 플랫폼까지 상상하는 단계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오늘 두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C랩은 단기 주가 재료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레이더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로봇, 디지털 S, 소재 부품 같은 분야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어떤 사업부와 협력시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삼성전자 직접 실적 재료라기보다 AI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삼성중공업 쪽 이야기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이슈를 합치면 삼성이 AI를 제품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로 보고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돌아가고 반도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전력과 냉각 인프라가 뒷받침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오늘 오른다, 내린다 보다 삼성이 AI 시대에 어느 구간을 잡으려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C랩에 들어온 스타트업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가 바로 대규모 수익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검증할 게 많습니다. C랩은 실제 사업 협력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하고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기술 안정성, 고객 확보, 전력 공급, 수익 모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더 직접적인 건 여전히 HBM,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고객사,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태계 확장 뉴스들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제품을 잘 파는 회사인지 아니면 AI 시대의 기술과 인프라가 만나는 여러 길목에 서 있는 회사인지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당장의 숫자도 보지만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커질 수 있는지도 봅니다. 오늘 두 뉴스는 삼성의 방향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테마로 번지기 쉽습니다. AI, 로봇, 디지털 S,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조선, ESS 같은 단어가 붙으면 관련주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AI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다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다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로봇, 헬스케어,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수주가 있는지, 기술 경쟁력이 있는지, 대기업과의 협력이 구체화되는지, 거래대금과 수급이 붙는지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오늘 두 뉴스를 보고 무작정 관련주를 쫓기보다 AI 생태계의 어느 구간에 돈이 실제로 붙는지 봐야 합니다. 스타트업 발굴은 씨앗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뿌리와 줄기입니다. 반도체는 엔진입니다. 전력과 냉각은 그 엔진을 계속 돌리는 연료와 숨통입니다. 이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 국위는 AI, 로봇, 디지털 S, 소재 부품 같은 미래 기술을 밖에서 찾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와 전력, 냉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는 작은 기술을 키우는 이야기이고 하나는 거대한 AI 인프라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AI 시대의 판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그 안에서 작은 기술의 씨앗도 보고 거대한 인프라의 변화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오늘 이 두 뉴스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AI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종목명 몇 개보다 시장 전체를 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이야기가 스타트업 모집에서 시작해 바다 위 AI 데이터 센터까지 넓어지면 단순히 삼성전자만 볼까 말까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반도체를 쓰고 어떤 장비와 후공정이 필요하고
어떤 전력 인프라가 붙는지 한 번에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자료도 종목 하나를 맞히는 방식이 아니라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큰 경로를 보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흐름을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에서 돈이 옮겨갈 수 있는 후보들을 미리 펼쳐보는 용도입니다. 매수하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처럼 C랩과 AI 데이터 센터를 같이 보면 이 7개 섹터가 왜 필요한지 더 잘 보입니다. AI 스타트업이 커지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움직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흐름인 건 알겠는데 지금 따라가도 되는 자리인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시장이 너무 앞서간 자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내가 AI라는 단어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직 실적이 없는 기대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 대금이 실제로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기준을 잡아두면 오늘 같은 생태계 확장 뉴스가 나왔을 때도 단어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댓글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봅니다.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엔비디아, 구글 AI 칩,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를 봐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AI 스타트업, 로봇, 디지털 헬스,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ESS, 조선 인프라까지 붙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일 전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체크 포인트를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입니다. 다만 성격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룬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 9기 모집은 AI, 로봇, 디지털 헬스, 소재 부품 같은 미래 기술의 씨앗을 찾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는 AI가 커질수록 전력과 냉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올라오는지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는 작고 빠른 기술의 세계이고 하나는 크고 무거운 인프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 둘이 결국 만납니다.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가 늘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많아지면 전력과 냉각이 필요합니다. 삼성은 지금 이 흐름의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통해 미래 기술을 찾고 그룹 차원에서는 AI 인프라가 어디로 넓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오늘 이 뉴스를 단순히 작은 모집 공고나 삼성중공업의 특이한 사업 아이디어로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AI 시대의 판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과 냉각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물론 당장 주가를 결정하는 건 여전히 HBM,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고객사, 외국인 수급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AI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연결점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AI 생태계 확장이 반도체 대형주,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